교권보호관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교권 침해를 좀 당하신 분 선생님들과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관리자분들하고 대담 시간을 가졌더니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정도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반적인 학부모님의 민원제기 이 정도 수준을 떠나서 학교에 와서 이걸 뭐 어떻게 뭐라 그럴까 참 표현하기가 애매할 정도로 그냥 뭐 7, 8번의 민원을 계속 그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어떤 선생님이나 그 학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뭐 좀 뭐라 할까 자제라 할까 약간의 좀 원산만 하면 또 그분은 또 고발하고 교장 선생님이 좀 말씀하시는 거 녹음하면서 조금만 실수하시면 그것도 고발하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뭐 거의 10회 수준에 계속 고발 뭐 민원 이런 식으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학교에서 대응하기에는 복잡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교권보호관에서 법률적인 전문가가 그분한테도 이제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거지. 앞으로의 민원은 우리가 대응할 테니까 학교 상대로 하지 마라. 우리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 뒤로 민원이 안 온다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이니까. 그냥 막 저희들이 보면 이런 아우 이 정도인가? 넷플릭스에 나오는 참교육이 현장에서도 실제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폭력적인 사안은 아닌데 아주 집요하고 반복적인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좀 드릴게요. 실제로 현장에서 특수교육과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활동에 빈도수가 높다라는 걸 발견을 해요. 학생 수에 비해서 특수교육 현장과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오히려 많다. 물론 뭐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또는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든 간에 학교에게 맡기고 유치원에 맡겼으면은 그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좀 너무 집요하게 이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 아이들을 더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민원을 더 배치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 이제 그 사안조사관하고 갈등조정관은 사안조사관은 어떤 교권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내에서 학교가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은 학교 내에서 교감 선생님 중심으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 선생님 교권 침해를 당하신 선생님과 협의를 하면서 자체 해결을 할 것인지 이걸 시군 교육청에게 보고해서 거기에 있는 교권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을 것인지를 일단 심사하게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단계에서 교감 선생님이 사안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안조사관이 학교의 현장에 가서 같이 조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3자적인 시각에서 약간의 전문성을 더 가진 분이 갈등조정관은 사안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학교 내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데 이 사안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사과가 됐든 이해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그 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단계를 한 번 더 두자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건 인터뷰 끝난 이후에 교권보호관하고 말씀을 하셔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면 고맙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하고 단독으로 세차를 한 게 아니라 교원하고 2번, 학부모님하고 1번, 학부모님 한 22분 정도. 아무래도 이제 시군의 학부모 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님 중심으로 만났는데 적합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체계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해달라는 게 1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 의한 아동학대나 이런 것도 관심을 게을리 쓰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칫 교권 보호에 대한 집중이 아동학대에 대한 방기 뭐 이런 걸로 이어져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 그리고 또 마찬가지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의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민원에 대해서 너무 또 뭐라 할까 좀 이제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관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 지원팀이나 또 이런 팀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소통해서 그런 정책들을 보완을 하겠다. 뭐 이런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체감도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교육행정에 있었던 어떤 생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교권보호관의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신고 건수가 늘어납니다. 기대치가 있으니까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거라 저는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게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이 늘어난다고 보지를 않을 거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말씀 못 하시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말씀 못 하시던 것들을 가볍게 또는 부담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봐서 건수를 가지고 성과지표 잡는 건 저는 별로 옳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어떤 체감도를 저는 이제 가장 주요한 우리의 사업의 성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